97 사번이니까 97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해 마침 또 대선 전국이었어요. 그때 이제 DJ가 대통령이 됐었고 그 방송으로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말로 땜빵이라는 걸 좀 종종 하다가 아침 뉴스를 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 뉴스. 그 당시 이제 신경민 전 의원하고 같이 먼저 했어. 그래서 그분께 이제 사사를 받았죠. 앵커멘트 쓸 줄도 모르고 뭐를 주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주안점을 놓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손석희 앵커가 그때 마침 유학에서 돌아왔어요. 미국 미네소타에서나 어디 그쪽에 계시다가 2년 유학 끝나고 돌아오셔서 저랑 다시 호흡을 맞췄고 또 그분 그만두시면서 그 다음에 김성수 전 또 민주당 의원께서 보니까 다 민주당 쪽이네요. 이렇게 호흡을 맞췄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권재용 지금 현재 중심에 계신 그분하고도 호흡을 맞췄고 그래서 소문이 안 좋았어요. 남자 바꿔친다고. MBC에서 당시 이제 파업을 오랜 기간 하고 있었고 그 파업 기간이 마침 제가 아이를 낳고 쉬고 있는 육아휴직하고 겹쳤어요. 사실 이제 굳이 파업에 참여할 이유는 없었는데 뭐 요즘 말로 방송 장악 뭐 이런 것 때문에 파업을 했지만 나중에 동료들이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시위에 나갔죠. 해고 철회 시위에 나갔다가 미운 털이 박혔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못하게 됐고 나중에 제가 이제 PD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일이 저한테 또 큰 도움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아나운서도 하고 기자도 하고 PD도 하고 다 한 거잖아요. 하던데 또 인터넷 부서까지 가갖고 VR까지 다 그때 막 촬영하고 공부하고. MBN에서 저녁 메인 뉴스 맡고 있어요. 뉴스 7이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코앵커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코앵커였고 나중에 6개월 정도 한 뒤에 이제 단독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회사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왔을 때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앵커멘트 쓰는 거 잠깐 보셨지만 저는 앵커멘트 쓸 때 항상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내용이 현장의 내용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 뉴스는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조사 하나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처음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뭐 이래라 저래라 네 기사가 뭐 이게 잘못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라 뭐 써라 제가 지시를 했을 때 기자들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근데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때 회사에서 이제 단독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의 판단이 옳았죠. 앵커 입장에서는 단점만 있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보통은 제 뉴스가 70분이거든요. 근데 70분을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반씩 나눠서 앵커멘트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반으로 줄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다 쓰고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임기응변?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순발력,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중립성, 독립성 그게 아닐까요? 거기에 판단력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순발력은 어느 정도 앵커를 하다 보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고에 여러 가지 유형을 머릿속에 생각해 놨었거든요. 뭔가 대비를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침 뉴스 할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아침 뉴스 2시간을 생방송으로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잠도 안 깨고 하다 보면 카메라까지 졸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졸면 아니면 이렇게 졸아요. 그럼 카메라 돌아가잖아요.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깨울 수는 없어. 지금 막 뉴스 시작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일까지 있는 거 보면 아침 뉴스에 얼마나 사고가 많겠어요. 날씨도 그때는 녹화가 아니라 이제 아침 뉴스는 다 생방송. 왜냐면 뭐 6시 전에 언제 나와서 녹화하고 해요. 그때 다 생방송으로 하고.
아침 뉴스는 또 왜 기상 정보가 교통 정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고 기자 연결을 했는데 안 물릴 때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를 항상 다 대비를 했었어요. 저야 이제 데뷔를 했지만 데뷔를 안 해도 오래 앵커를 하다 보면 데뷔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죠.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지방 방송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앵커가 들어갔더니 파투를 치고 있던 거예요. 이제 스태프들이 파투를 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봤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끝난 줄 알고 앵커가 마이크를 내린 줄 알고 똥 떨어져 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모 앵커는 아침에 이제 당직자가 아침 뉴스를 하는데 늦잠을 잔 거죠. 늦잠을 자서 바지를 못 입고 나온 거예요. 밑도리만 입고. 예전에는 쓰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 앞에 앉아서 했으니까. 네, 본인이 뉴스 끝나고 자기가 바지를 안 입은 걸 잊어버리고 일어섰대요. 그런 일도 있었고 전날 제가 좀 과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뉴스 시간에 잤어요. 못 깼나 봐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손석희 선배가 대신 제보까지 했죠. 나중에 어찌나 혼났는지. 고등학교 때 신문 기자를 했었어요. 신문 기자를 하면서 기사 작성법을 모르니까 선생님 말씀으로 이제 신문 많이 보고 TV 뉴스 봐라. 근데 고등학생이 뉴스를 다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돼 있지도 않았고 전화도 없었던 휴대전화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냥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집에 와서 밤 9시 메인 뉴스 보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신문을 다 보기 힘드니까 그냥 사설 읽는 거 정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앵커의 꿈을 그때 꾸기 시작했죠. KBS에서 이규현 아나운서라고 있었어요. 이규원 아나운서. 그분의 그 말이 저는 귀에 쏙쏙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분 거를 주로 녹음해서 많이 듣고 연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왜 이런 뉴스 원고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나온 거를 커다란 그 당시 스테레오 뭐라 그러지 그거를 하여튼 라디오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스테레오 라디오 녹음기 카세트 녹음기. 그 카세트 녹음기가 돼 있다. 테이프에다 녹음. 예. 그걸 넣어서 마이크도 없죠. TV 앞에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커다란 그 브라운관 TV 앞에서 녹으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주변 소음도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굳이 또 받아 적어요. 멘트를 앵커 멘트가 없으니까 다 그럼 그거 진짜 한 100번 돌려 들어야 이제 기사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이 어디서 띄워 읽고 어디서 숨쉬고 이거를 이제 어디서 강조하고 따라 연습하는 걸 했었죠. 그렇게까지 연습한 건 대학 때예요. 거울이라는 이화여고에 거울이라는 이제 신문반이 있었고 신문 기자였고 딱 4명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선민 의식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선민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게 교장 선생님이 또 우리만 따로 밥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적해서 선생님 집을 우리가 탐방할 거예요. 그럼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고 다니는데 하다못해 왜 시험 기간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수학 시험 보고 내일은 국어 시험 보고 그럼 당장 다음 거를 공부하기 바쁜데 우리는 그때 교정 보고 있어요. 이제 기사 쓰고 있고 그리고 4명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사 선정하고 취재하고 기사 쓰고 사진도 우리가 찍어서 올리고 근데 또 신문이 그때 32페이지짜리였어요. 물론 큰 건 아니었지만 이런 거였지만 32페이지를 찍는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지금 중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언니가 그 시절에 지금이었다면 지금 그 시절처럼 했다면 언니는 더 좋은 대학을 갔을 거야. 왜냐면 왜 생기부라 그러잖아요. 거기 점수가 좋았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있으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저희 엄마는 사람을 못 때리세요. 그래서 이모를 불러다가 때려주라고. 이제 신문방 그만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라고. 그래서 이제 종아리 먹고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학교에 엄마가 찾아와서 신문방 못하게 하겠다. 시청자들한테도 그렇지만요, 기자들한테 저 사람이 뉴스 하는 거는 그대로 들어도 되겠다, 그냥 다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앵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한테 인정받는 게 진짜잖아요.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좋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나쁜 사람한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욕먹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앵커는 그 선을 잘 타야 되기도 해요. 예, 토크쇼는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도 좀 건의를 해봤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아침부터 지금 10시 반에 나와도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엄두가 안 나네요. 어차피 똑같아요. 집에 있어도 계속 뉴스 봐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고민해요. 미용 자격증 있는 사람은 봉사활동 가서 그런 것도 하고, 물론 이제 금전적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쳐도 내가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미용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가서 그 나라 혹은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해외 뭐 도움 들어가서 그 나라 뉴스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 뭘 할 수 있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반려동물 자격증도 땄어요. 그거라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들이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